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퇴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 말은 재밌긴 하지만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겠죠. 그래요. 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된 거를 애플 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애플 힙 중요합니다. 단순히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목이나 척추가 비틀리고 골반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몸 전체 균형이 망가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미리 점검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엎드리셔서 다리를 들어보신 다음에 엉덩이가 단단한지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요. 예. 이제부터라도 엉덩이 근육을 잘 단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푹신푹신한 의자보다는 딱딱한 의자를 이용하고요. 엉덩이를 등받이에 최대한 붙여서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요 며칠 춥기보다는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다 하고 계신데 자,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지 아침부터 하늘이 많이 흐리거든요. 예,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마음 편히 숨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된 데다 낮 동안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돼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저녁 무렵에는 공기질이 서서히 나아지겠고요. 내일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낮부터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당진 10도, 보령 11도, 서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방심했다가 네.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다녔더니 좀 목이 칼칼하거든요. 네.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웰니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살이라는 의미의 웰빙에 그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을 말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균형 잡힌 삶을 뜻하는 건데요. 웰빙이나 힐링을 좀 포괄적으로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요. 이 웰니스 요즘에는 유통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웰니스 라이프, 웰니스 프로그램, 웰니스 여행 등 다양한 단어 앞에 이 웰니스가 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식사, 그리고 건강한 운동, 숙면, 여행 등 다양한 것들을 다 웰니스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중 나의 웰니스 생활이라고요.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순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순인 리포터는 어떻게 이 웰니스 생활을 즐기고 있나요? 웰니스 생활. 어. 마음 같아서는 동네 야트막한 산이라도 좀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변에 자전거로 타고 누비고 싶은데 이놈의 미세먼지가 발목을 붙드네요. 그러네요. 또 미세먼지 가고 나면 또 추위 때문에 잔뜩 움츠려들 텐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로 시청자분들 많이 문자 주실 테니까 좀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유명 여행 명소는 아니지만 또 특별한 공간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요. 또 요리도 같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훈훈함으로 채워가는 동네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혼밥에 혼술에 요즘엔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부엌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우리 사회에 부는 공유의 바람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시 대화동. 대규모 공장지대가 있는 곳으로 예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가득 메우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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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네가 한적하다 했더니 죄다 여기 모이셨나 봐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아 여기는 시민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요. 예, 대화동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에 사시는 분들 공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만들고 싶은 분들 누구나 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시민 공유 공간. 올해 대전시는 모두 11곳을 지정했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화 향유할 곳이 별로 없으세요. 일터들은 많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아이들 육아 고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좋은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김치 맛있는 거 담그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네네네. 예. 동네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모일 곳도 적어졌다는데요. 대신 빈 점포였던 이곳이 335 함께 모여 배우고 나누는 곳이 됐습니다. 입니다. 지금도 연필과 자를 들고 공들여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작업이에요? 가죽으로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갑도 되고요 핸드폰 케이스도 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뭐 지갑에 핸드폰 케이스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저희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간단한 공예를 배우면서 모이기 시작한 주민들은 재봉기술 교육과정을 통해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요. 다양한 소품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지난해 시민 공유 공간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더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찾아온 주민들에게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옷도 수선해드린다네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쯤 됐거든요, 다닌 지가. 근데 이제 점점 밑에 공방도 생기고 카페도 생겨서 이제 점점 여기 거리가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만 공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대전시 월평동에도 시민 공유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돼주고 싶다는 이곳.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월평동 주민을 위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밥 먹기나 독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영화 보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공방 지역 강사님들한테 재능 기부 받아서 마을 배움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강사의 재능 기부에 독서 활동, 함께 영화 보는 활동까지. 어머나, 새로 이사 온 주민들한테 이웃 사촌을 만들어주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 여행가분들하고 월평 습지를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함께 가시겠어요? 그러군요. 월평습지라면 대전에 보물 같은 곳이라는 거 잘 알죠? 같이 갑시다. 저희 저번에 봤던 고니 가족이 매년 찾아오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색 입는 애들이 애기들이래요. 회색 색깔 나는 게. 예, 그래서 매년 찾아온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행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간직한 월평공원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같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네, 여기는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월평 습지입니다. 이번에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풀들이나 그런 강들도 저희 천연기념물들이 살기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의 이렇게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에 모인 월평동 주민들이 마을 여행가가 돼서 더욱 아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뭐 홍보나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쓰고요. 이들을 다 담기에는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앞장서는 월평동지 식구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전시 내동에 자리한 시민 공유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가득한 조리도구와 식기들인데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그 공유 공간들 중에서는 딱 봐도 누가 봐도 부엌이잖아요. 네. 아니 집집마다 부엌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없죠. 뭐 칼도 마다 다 있는 건데 뭘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부엌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는 혼자 해먹기 어려운 거 또는 혼자서 먹을 때 외로운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이곳에선 부엌 살림뿐만 아니라 텃밭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일부터 물을 주고 가꾸는 일까지 주민들이 함께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싱싱해 보이는데요. 이웃 주민들 누구나 오며 가며 수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만 만들고 맛보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요 수확하는 기쁨까지 공유하는 그런 거. 네. 음식이 그냥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기르고 직접 물을 주고 항상 봐왔던 그런 채소와 그런 걸 먹으니까 또 이 자라난 것을 보면서 아 예쁘다. 내가 물을 주니 예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활력소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볼 오늘의 요리는 각종 채소와 닭고기, 떡을 이용해서 만든 화병. 재료도 간단하고요. 만드는 방법도 쉽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화병인데요. 이 떡이 라이스 페이퍼처럼 얇아지는 거예요. 사실 주부들의 매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은 뭘 먹지 식단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네 안에 공유 부엌이 생기면서 요리법도 공유하고 재료도 나누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명절에도 이렇게 명절 음식 혼자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방법 좋으네요. 같이 해서 나눠 가지면 얼마나 재밌어요. 사 먹을 필요 없고. 주부뿐만 아니라 자취하는 청년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소문을 듣고 모이면서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먹는 건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먹는 걸 같이 먹자 할 때 접근이 쉬워요. 네. 아, 그럼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 그렇죠. 그거. 처음 만난 사람도 음식 만들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네. 네. 부담 없이 웃으면서 요리하면서 니께 맛있다, 내께 맛있다. 이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 정말 예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식구란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뜻이라잖아요.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음식은 주민들을 가족처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원래 혼자 먹을 때는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고 먹는데 같이 먹으니까 재밌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나오고 기분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잘생긴 것도 공유, 생각하는 것도 공유, 행복도 공유. 함께 모여서 나누고 소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민 공유 공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민 공유 공간으로 여러분 놀러 오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이렇게 인정이 넘치는 곳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소개해드린 곳뿐만 아니라 공동육아, 청소년들의 공부방, 또 어르신들의 교육장, 마을 카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곳이더라고요. 네. 네. 공유 공간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겠죠. 그렇죠.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라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또 배움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좀 내 재능을 나눠주고 싶어라는 분들 언제나 대환영이고요. 또 학교 갔다 와서 혼자여야 되는 아이들부터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외롭다고들 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 공간으로 오세요. 따뜻한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떡주부가 소개하는 시민 공유 공간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예, 이렇게 문제를 공유하면서 선물까지 다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이 좋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아, 예. 계속해서 문제를 내주시죠.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앞서 뭐 웰리스 얘기 많이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비 소식도 있습니다만 산에 한번 올라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충청남도의 남동부를 이루는 금산 고원 중의 하나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경사가 완만하죠. 금산 인삼즙에 이용하는 산 어딜까요? 1번 한라산, 2번 서대산, 3번 지리산. 네. 첫 번째 문제인 만큼 힌트를 좀 후하게 드리자면 네. 저는 이 산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물고기 생각이 나요. 물고기요? 바다 물고기. 예. 서대기라는 그 바다 물고기 있거든요. 서대기. 그 노릇노릇하게 서대, 구워서 서대. 서대, 노릇노릇하게 서대. 이렇게 네.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어디 굽는 것뿐이에요. 예. 밥 위에 올려가지고 찌면 참 고소고 맛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기를 좀 친절하게 주셨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2번 서대산이었습니다. 충남 금산군 추구면 서대리와 또 군북면 보광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죠. 노령산맥을 이루는 정수이자 충청남도의 최고봉입니다. 산세가 온화하면서도 웅장하고요. 경치가 좋은 건 물론이고 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산악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 산의 날입니다. 소중한 산 끝까지 보호하고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여러분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3, 2, 1. 전북 전주시에 있는 이 성당은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입니다. 천주교도의 순교터에 세워졌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성당 어딜까요? 1번 전동성당, 2번 괴제성당, 3번 고산성당. 네. 저도 이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이 성당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예, 예. 뭐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참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관광지잖아요. 네. 여기 가면 또 장난감 많이 파는데 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장난감, 이 전동으로 가는 장난감이 참 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는 친구들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전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장난감. 오늘도 좀 친절한 힌트 참 애쓰시는데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전동성당이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전동성당은 호남 지역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됐대요. 사적 제288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원래 전라가명이 있던 자리로 우리나라 천주교 첫 순교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여러분 많이도 공감하실 텐데 눈에 티끌 들어가면 아이고 나 눈 좀 불어줘. 그래 불어줄게. 후. 먼저 요 행동부터 하시게 되는데 OX 퀴즈로 이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상처가 난 곳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건 상처 회복에 효과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호하고 많이 불게 네. 되는데 저는 이 호 이렇게 절대 안 붑니다. 오, 왜죠? 행여나 그 입냄새가 날까봐. 예. 입냄새가 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세균이 좀 이렇게 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행여나 그게 네. 좀 이렇게 전해질까봐 전 절대 호 안 붑니다. 글쎄요, 그 원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O냐 X냐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하는 행동인데요. 결과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상처가 난 곳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행동은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인데요. 입김을 통해 입안에 있는 350여 종의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상처에 옮겨져서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기거나 또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봐요. 예. 제가 이렇게 호 안 불길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입냄새 때문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는 빨리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문지르면 세포가 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비타민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로 뽀빠이가 즐겨 먹던 완전 식품입니다.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 양배추, 2번 시금치, 3번 쑥갓. 네. 뽀빠이랑 또 닮으셔서 진짜 닮았어요? 네, 이 채소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긴 하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 국도 좋아하고 이건 나물도 좋아하는데 네. 뭐니 해도 이 김밥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김밥에 많이 들어가죠. 네. 꼭 들어가야 되죠. 예. 맞아요. 예. 구해줘요. 뽀빠이 하면은 꼭 이걸 먹고 네, 나서 힘이 네, 세져서. 어우, 저 팔뚝 좀 봐. 네, 이두박근이 아주 똑같네요. 네. 자, 오늘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시금치였습니다.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수분에 비타민, 무기질, 이 풍부한 완전 영양식품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내한성이 강해서 서늘한 봄이나 가을과 겨울에 잘 자라고요. 이때 수확한 시금치는 비타민C가 더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고요. 네. 이 시금치에는 엽산이 많아서 또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세포나 DNA 분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형아 출생 위험을 낮춰서 또 노인과 임산부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 끝부분에 붉은 부분 많이 잘라버리시잖아요. 네네. 그 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꼭 함께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에서 아주 서투르고 어설퍼서 시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어줍잖다, 2번 어줍잖다. 헷갈린다 하는 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저보다 연배인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 여러분 가운데 저랑 동년배이거나 저보다 좀 이렇게 아랫분들인 분들 나이상 네. 그런 분들이 이걸 딱 맞췄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떡해요? 어쭈 제법인데. 어쭈 제법인데. 네. 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쓰기는 말이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안 써왔는데. 네. 그래서 1번인가 2번인가 정말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힌트대로 갈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어줍잖다라고 쓰네요.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 아주 서투르고 어설퍼서 시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으로 어줍지 않게 굴지 마. 어줍지 않은 일이다처럼 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어떤 분들일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그 두 분을 발표해 주시죠. 네, 끝자리 번호가 바로 이 화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4273번님, 1538번님, 아침 유조타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순희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시민 공유 공간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공간에 공유 씨가 딱 오면은 어떨까?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말해 생각이 뭐예요? 아침이 좋다에 초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이순희 리포터가 한번 노력해 주시죠.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자, 지금까지 이순희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년대) 멜로 영화의 최고봉이죠. 영화 약속,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 하면은 하고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영화가 제가 아는 영화가 맞는지 좀 가물가물해서. 아니 앞서 네. 우리 아침엔 퀴즈 거기에 문제도 나왔던 그러면 곳인데 알겠습니다. 전동성당. 알겠죠? 맞습니다. 예, 전주에 있는 전동 성당입니다. 네, 예. 저도 전주 한옥마을 여행 갔을 때 이 전동성당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둘러보곤 했는데요. 꼭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오래된 그 건물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로 130년이나 된 건물인데 지금도 이사를 보는 공간이자 전주의 명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공간으로도 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전동 성당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건물을 도화지 삼고 빛의 물감 삼는 특별한 공연이 전동성당 안에서 펼쳐집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성당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빛의 향연, 지금 만나보시죠. 말을 잃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어요. 전동성당 빛이 있으라. 전주 한옥마을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성당. 전교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지 올해로 130년째 이르는데요. 호남 지역 서양식 건축물 중 가장 크고 또 오래된 근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전동성당이 130주년이나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호남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성당입니다. 그래서 사적체 28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동성당은 비잔틴 양식을 가미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해서 어머니다운 온화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구현해냈다고 그럽니다. 이 호남 지역이 또 풍요로운 지역이잖아요. 신앙 면에서도 풍요로운 지역, 그래서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서울의 명동성당을 세운 푸아넬 신부의 설계로 완공까지 무려 23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본당의 터를 이곳으로 삼은 이유도 특별합니다. 신부님,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 계셨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견성인 야고보, 이분들은 복자죠. 이분들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한국 최초 천주교 순교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건립한 건데요. 일제가 허문 풍남문 성벽에 돌과 흙을 더해 성당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동성당 1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교의 역사,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는 그 의미,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건물 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영화와 드라마 속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에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문화재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죠? 여기에는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빛이 통과해야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인간 자체로는 그 빛을 낼 수 없고 오직 신의 은총에 도움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전동성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면서요? 13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를 모티브로 해서 이곳에서 그 빛의 향연,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의 평안함, 위로도 받아가고 가시면 좋겠고,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동성당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라, 이야, 어떤 공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이날은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뜨겁게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 평소에 더 살벌하죠.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물 구조 그대로를 스크린 삼아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대규 대표와 전동성당의 인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동성당 외벽과 풍남문에 선보인 공연이 이번 공연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외관을 캔버스로 하셨는데 이번엔 내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거 있으셨나요? 프로젝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실측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측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전동성당 내부 점검도 밤 늦도록 이어지는데요. 성당의 천장과 벽에 42대의 프로젝터 영상이 겹쳐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입이 지금 근질근질한데 그 다음은 스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첫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의 부지런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다려서 표를 받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설레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전동성당 본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4년간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 기술이 집약된 미디어 아트쇼. 이곳에서 펼쳐질 빛의 향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보려고요. 공연은 로마의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이미지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을 잃을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The evolution and the war part, let's say that this was very touching.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동 성당에서 이렇게 멋진 영상 작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영상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오늘 공연 네. 보면서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저 침 흘릴 뻔했잖아요, 네. 진짜.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이틀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이틀밖에 못 보는 이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 전동성당 미디어 쇼 공연이 상설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언제든 이 공연을 찾아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130년간 우리 곁에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 전동성당. 이곳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빛의 공연이 앞으로 전동성당의 의미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주 전동성당 완공이 되기까지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고 네. 건물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예술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문화 공연이 열렸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미디어를 활용한 특별한 아트쇼 정말 근사했는데 이번 공연을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내년엔 상설 공연이 마련된다고요. 그래요. 내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성당처럼 우리가 항상 찾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중에서도 이맘때 가면 그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고장이 있습니다. 철새들의 아름다운 군무를 볼 수 있고 또 요즘 제철인 굴이 풍년인 곳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리굴젓으로도 유명하고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바로 서산입니다. 또 시민 중심의 도시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올 한 해 소통하는 시정 활동으로 많은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죠. 그래요. 더 새로운 서산, 시민 중심의 서산을 만들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오늘 서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충남 서산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서산에 좋은 소식을 갖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요. 서산, 뭐 대전하고 많이 가까워졌지만 그럼요. 그래도 대전까지 오시려면 아침 일찍 나서서 오셨을 텐데 네. 먼저 이렇게 오셔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가족 여러분께도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장입니다. 맹정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서산시정 그리고 서산의 볼거리, 먹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의 이 캐치프레이즈 하면 아무래도 그 시민 중심의 서산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이 시민 중심의 서산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또 국민이듯이 서산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은 소통과 협업, 시민의 가치를 갖고 시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의 정책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양대동 소각장 문제나 수석동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시민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 양대동 소각장 문제는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위해서 정책 방향을 정했고요. 또 수석동 도시개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집단 토론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시민들이 정하기 이전과 시민들이 정한 이후에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서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충남에서도 가장 크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는 많은 시군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충남도에서 최대 규모인 7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미 다 판매가 됐습니다. 충남 도내 시군 평균을 보면은 한 11억 원 조금 넘는데 수치를 보면 우리 서산시의 상품권이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가맹 점포도 2,500개 정도 되고요. 기업에서도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좋고요. 우리 가맹점주들은 카드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좋고 지역 경제는 이렇게 활력이 살아나서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고요. 젊은이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또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년도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산하면은 뭐 세계적인 갯벌들이 있고 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다.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네. 현재도 그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서산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해양정원 생소한 단어인데요.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수목원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국가정원은 있는데 국가해양정원은 처음이거든요. 해양과 해양 인접 지역에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 관광의 축을 만드는 일들이 국가해양정원이 됩니다. 가로림만은 아주 우수한 갯벌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예.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신발농개나 점박이 물범 등 천연기념물도 많이 있는데 이곳 가로림만에는 아픈 상처가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조력발전소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되면은 이런 갈등도 치유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해양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도지사의 공약이고 또한 저의 공약이기도 한데 네. 지난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투어차 충남 서산을 방문하셨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께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서산시가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고령화되는 농촌의 문제점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산하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이 주된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비중들이 많이 크거든요. 마늘이나 생강, 달래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쌀 생산량은 전국 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농촌 농업 현실이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서산형 삼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개해드려도 좋을까요? 좋죠. 그럼요. 예, 소개해 주시죠. 서산 농업의 핵심은 우리 농민들이 농정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전국에서는 최초로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업 지원이 대농 위주로 되었다면은 이제는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청년 농부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요즘은 먹거리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많은 관심사인데요. 지역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컬푸드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타깝게도 마늘이나 양파나 감자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또 해외 수출, 대도시와 판촉 활동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 한 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서산시는 다양한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요즘 세계가 저성장 시대를 걷고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충남만,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손을 놓고 시장이 두 손을 놓고 놀 수만은 없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유럽의 유명한 석유화학 회사인 토탈사로부터 5억 달러죠. 5억 달러의 예자를 유치했고요. 지난 8월에는 양승조 지사와 중국의 발전회사인 CGNPC사를 방문해서 또한 1억 달러의 예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예자 유치를 얼마나 했나 봤더니 9억 2천만 달러더라고요. 네. 그중에 우리 시가 6억 달러입니다. 전체 65% 이상을 우리 서산시가 예자를 유치했는데요.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지역에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었다고 자평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또 군용 비행장 주변에 살고 계신 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군소음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서산시에는 제20 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루에 80차례에서 100여 차례 비행기가 뜨고 날면서 소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통화하기도 어렵고 TV 보기도 어렵고 그런 불편을 호소했어요. 어느 분들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소음이 있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동안의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난 10월 31일 군 비행장 그리고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군소음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 이제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피해가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게 돼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은 이젠 비행장에서는 군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5년마다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야간 비행을 좀 자제할 수밖에 없고 피해 주민들 지원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소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8개 마을이 소음 피해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갖추는 등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서산 하면은 역사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나 둘러볼 명소가 참 많은데 서산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장님이 직접 여기를 가보시기를 좋은데요?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서산에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산은 천혜의 자연 자원 그리고 찬란한 문화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가셨고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녀갔습니다. 연간 한 1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해미읍성도 좋고요. 또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마의 삼존 불상도 오시면은 우리의 미소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서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서산 동부시장, 상길포항, 간월도항에 가면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요즘 굴이 제철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요즘 굴과 숭어가 제철인데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서산하면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천수만의 많은 기러기와 오리들이 이렇게 날아와 있는데요. 오시면은 철새들의 군무를 보기 힘들거든요. 이 군무들을 천수만에서는 실컷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멋진 추억 남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서산이 우리 곁에 더 한 걸음 다가온 듯한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정호 서산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 집 밖을 나서실 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된 데다 낮 동안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역은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저녁 무렵에는 공기질이 서서히 나아지겠고요. 내일은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이 내내 가득하겠고요. 오전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9도, 세종과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낮부터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당진 10도, 보령 11도, 서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아져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나를 돌보는 중 나의 웰니스 생활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938번님,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쑤실 정도입니다. 오직 운동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와. 운동 사랑합니다. 운동 좋죠. 열심히 네. 운동하고 계시군요. 조기 배구 하시나 봐요. 네. 5742번님, 아침부터 아침이 좋다를 보면서 지식도 얻고 육아를 하고요. 또 독서도 하면서 교양을 쌓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기랑 밖에 활동을 못해서 아쉬워요. 좋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하루 3번 이상 환기는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예. 9756번님, 예쁜 화분 키우면서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챙겨 먹는 게 저의 활력소입니다. 네. 화분 열심히 키우고 계시군요. 예, 자식처럼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다 보면 흐뭇하고 또 자식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네, 화분이랑 또 대화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 1819번님, 애들이 어릴 땐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 예전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아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모바일 아트. 네. 솜씨가 좋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와. 토끼. 제가 토끼띠인데. 예. 7925번님, 저희 집에는 음료수 대신 다양한 과일 청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이용해 직접 청을 만들면서 재미를 느끼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챙깁니다. 와. 이게 보기에도 좋네요. 네. 예. 색감이 좋습니다. 예. 4438번님, 저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늘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구름 사진, 노을 사진 등 아름다운 하늘을 찍고 나중에 돌아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웰니스죠. 네. 자, 이렇게 나의 웰니스 생활에 대해서 사진 사연 받아봤는데 거창한 거 필요 없네요. 네. 이렇게 소소한 데서 우리가 웰니스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2분께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태경 마이클리 듀오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하루 3회 공연이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새봄전 화양연화는 1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14회 뉴던 정기 연주회 뉴던의 소리향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 여민락 콘서트 위드 웅산밴드가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기원 문화제가 오늘 오후 3시 공주고막 컨벤션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꿈꾸는 예산으로 떠나봅니다. 이번 주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황새들을 함께 만나고 국내 최초의 낙농 체험 목장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기대해 주세요. 겨울 날씨의 특징 하면은 사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네, 바로 4만3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미세먼지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슬퍼집니다. 네, 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